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서 스크럼이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크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크럼 맞습니다. 이 럭비에서 하는 요 스크럼인데요. 오늘은 이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겠습니다. 자, 스크럼은 이제 요 그림처럼 원래 럭비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럭비에는 스크럼과 라인아웃이라는 두 가지 기본 내용이 있죠. 이 중 스크럼은 반칙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을 때 쓰는 대형이죠. 그래서 반칙이 행해진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양 팀의 7, 8명이 서로 밀집하여 팔을 꺾이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상대 팀을 앞으로 밀치는 대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럭비 경기에서 쓰이던 용어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것은 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개발팀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초기의 개발 방법론인 뭐 구조적 방법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건설하고 많이 연관시킨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스크럼이라는 부분들은 팀을 되게 중시하는 형태의 그 소프트웨어 조직을 의미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애자일 방법론으로 경험적인 관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들처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팀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애자일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개발팀 멤버들의 전문성이 높은 게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마찬가지로 스크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스크럼 방식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럼 방식에서 이제 알아야 할 용어하고 예를 여기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제품의 기능 목록을 작성한다 라고 돼 있죠. 진행 과정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가 스프린트 계획 회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개발 완료를 하고 스프린트 완료 후에 이런 이제 스프린트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회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조금은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뭐 스프린트가 무엇인지도 좀 봐야 되고요. 이러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80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인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리스트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품 기능 목록은 일반적인 개발 방법의 그 요구사항에서 기능 목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기능 목록을 말하며 제품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고객 측 대표인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오너죠.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결정을 합니다. 즉 제품 책임자가 요구사항 목록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품의 기능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품 기능 목록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매기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제품 기능 목록은 우선순위가 매겨진 사용자의 요구사항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 계속 미팅하면서 목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한번 결정된 제품 기능 목록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 중이라도 계속적으로 수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애자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고객 요구에 맞춰서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능의 완성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 고급의 인력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이제 비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제품 기능 목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주제로 집필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주제로 집필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품 기능 목록과 연결해 가지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표 2-3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 원고에서 제품 기능 목록의 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능 목록이 이제 각 챕터가 나와 있겠죠. 여기서 제품 기능 목록은 원고를 써내려갈 때 우선순위가 결정된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고 목록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이 교재는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방법론, 개발 프로세스의 흐름을 가지고 만든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 원고를 쓸 때는 이 제품 기능 목록을 10에서 40일 분량의 스프린트 구현 목록 단위로 잘라서 스프린트를 진행하여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각 챕터별로 나눈 다음에 작업의 소요 기간을 여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쵸? 작업어를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여기에서 요거 하나하나의 챕터, 요구사항 목록 하나하나를 갖다가 스프린트 형태로 잘라가지고 스프린트를 진행하여 원고를 쓴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챕터는 4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챕터는 20일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기간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죠. 자, 다음에 이제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용자 스토리는 여기에 있는 그림 2-27처럼 메모지 한 장에 쓰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겠죠. 그래서 구현할 기능이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 기능 목록에 정의된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용자 용어로 쓴 거라고 한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작은 인덱스 카드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만 짧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짧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라기보다는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석가들이 아주 이제 유능한 분석가면은 고객이 짧게 얘기해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시스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길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보다 작은 규모라고 보면 되겠죠. 사용자 스토리는.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반복을 마치면 사라지지만 유스 케이스는 개발 기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스토리라는 것들은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유스 케이스는 조금 이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SRS 형태로 조금은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자와 충분히 대화해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이제 구체적 서술은 이제 충분히 사용자하고 물어봐 이제 문의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스토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스토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고요. 다른 스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협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협상 가능해야 한다. 추정 및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추정하는 부분과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스토리가 큰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조금 세분화 시키는 게 좀 좋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테스트가 가능해야 좋은 사용자 스토리이다. 결국에는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 스토리 자체가 좀 세분화되는 게 좋다라는 의미라고 보이겠죠. 사용자의 용어로 쓰는 건 좋지만 스토리는 세분화 시키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 포인트라는 걸 산정을 하는데요. 작성된 사용자 스토리, 이제 그림 1-27 같은데요. 요거를 가지고 스토리보드에 나열을 이렇게 하고요. 각각의 사용자 스토리는 이제 기능의 우선순위처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제품 기능 목록처럼. 그리고 하나의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수행하는 데 걸리는 개발 기간도 산정을 해야 된다. 이때 상대적인 개발 시간을 스토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에서 나오는 스토리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개발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업무량인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에스티메이션 방법론이 펑션 포인트인데 애자일에서는 스토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사용자 스토리를 추출하고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하는 것일까?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이 다 함께 진행하면 좋지만 대체로 개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사용자 스토리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일은 주로 업무 분석가가 한다. 자,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들은 이제 누가 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애자일 쪽에서는, 뭐 여기에서 나온 대로 개발자가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많이 쓰는 그 펑션 포인트. 그러니까는 그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펑션 금액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분석을 아주 많이 한 베테랑, 그러니까는 어플리케이션 쪽의 아키텍트나 아니면은 분석가, 아주 베테랑 분석가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멤버들을 전문 에스티메이터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롤을 줘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수준의 개발자, 개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사용자 스토리는 앞쪽에서 다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스프린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프린트가 뭔지는 한번 볼게요. 스프린트는 사전적 의미는 전력 질주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요. 달리기 경기에서 단거리 달리기를 스프린트 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단거리 달리기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스프린트는 순발력이 좋고 출발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전력 질주가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가 아닌 단거리 달리기에서 가능한 것처럼 스프린트는 작업량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고 개발 기간이 짧은 그러한 단위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앞쪽에 있는 원고를 보면은 1년 동안 10일 또는 40일에 한 챕터씩 총 10개 챕터를 써서 완성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10에서 40일 단위가 반복되어 원고가 완성될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0에서 40일 단위가 반복 주기이고 스크럼에서는 이것을 10에서 40일 단위를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하나하나가 스프린트가 되겠죠. 자, 스크럼에서 반복 주기의 기간은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안정적이고 개발팀이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을 스프린트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의 변화가 많고 개발팀의 역량이 낮다면은 4주 정도의 기간을 스프린트 주기로 합니다. 자, 스프린트 주기가 결정되면 개발팀은 팀원의 역량에 맞게 스프린트에 배정된 작업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전력 질주해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짧은 단위 업무라고 얘기했지만 짧은 단위 업무를 할 때는 이거를 신속하게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짧은 단위 업무를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스프린트 주기가 결정되면 개발팀은 팀원의 역량에 맞게 스프린트에 배정된 작업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전력 질주해서 끝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된 스프린트의 목표와
내용이 개발 도중에 바뀌지 않아야 하고 그 누구도 팀원들의 동의 없이 바뀔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린트 단위에서는 일단은 개발 마무리할 때까지 팀원의 동의 없이는 바꾸지 않고 일단 완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이때 스크럼 마스터의 중요한 역할은 외부로부터 오는 개발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 마스터, 어떻게 보면 PM이라고, 작은 팀의 P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발자들이 완전히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프린트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시연해 보이고 사용자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 업무 단위로 완성하고 시연을 하고 피드백 제공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개발이 완료되어 시연까지 하면 좋지만 계획된 일정 안에 개발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프린트는 개발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이 지나면은 끝나는 형태를 가져가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의 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예를 좀 보면은 표 2-4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집필하는 예에서 제품 기능 목록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품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품질을 뭐 한 40일 봤다 그러면은 9장. 품질에 대해서 이제 작업 시간 세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표에서는 세부 항목을 하나씩 작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세부 항목들이 여러 개발자에 의해 병행으로 수행되고 작업도 0.5일이 걸리는 등 계획된 만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뭐 ISO IC 9126 같은 경우에 이제 품질 편입 프로세스는 여기서 이렇게 요 일정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1459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일정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요 일정. 총 남은 시간을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스프린트의 연도 반복주기는 10에서 40일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일정을 1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작업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프린트의 이제 구현 목록과 관련된 여기에 이제 진척 관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현 목록의 좀 예인데요. 이제 구현 목록을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품 기능 목록이 사용자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부여된 제품의 기능 목록이라면, 스프린트 구현 목록은 각각의 스프린트 주기에서 개발할 작업 목록을 말합니다. 작업 목록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작업 항목과 작업자, 예상 작업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표 2-5처럼 작성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스프린트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일정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구현 목록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결정을 하며 이 작업 목록 하나하나가 개발 완료되면 스프린트 주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프린트 구현 목록인데요. 품질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에서 이렇게 예상 작업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현 목록이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기능 목록하고 다른 건데, 실제로 예상 작업 시간과 그 다음에 작업자, 여기 작업자들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소멸 차트인데요. 번다운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차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멸 차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고 남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소멸 차트는 계획 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날짜별로 남은 작업량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림 2-29처럼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계획 그래프, 실제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로축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시간축으로 스프린트 반복 주기 날짜가 되겠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작업에 어떤 보면은 이제
추정 일수, 스토리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스토리에 들어가는 포인트 부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을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이제 계획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씩 뭐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실선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멸 차트는 처음 계획된 작업 소진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작업량이 줄어드는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멸 차트를 통해서 계획 대비 작업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뭐 파악이 되겠죠. 뭐 16일차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대로 거의 오고 있는 건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진척도를 관리하는 어, 그러한 형태의 차트가 소멸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척도 관리하는 부분에 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계획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전체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전체적인 거하고 세부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 스프린트 계획 회의와 세부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스프린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스프린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인데 스프린트 계획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통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계획은 각 스프린트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일과 제품 기능 목록에서 어떤 항목을 스프린트에서 진행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각 항목에 대해서 개발자를 배정하고 세부적인 작업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 회의는 크게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인데요. 스프린트 계획 회의의 시작 단계에서는 전체적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설명합니다. 계획 회의 시작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대변인격인 제품 책임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표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스크럼 마스터는 제품 기능 목록을 검토하면서 어떤 항목을 가장 높은 순위로 놓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배경하고 목표에 대해서 팀원들과 토의하면서 제품 책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전체적인 스프린트 계획회의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스프린트 계획회의는 어떤 거냐면요. 전체적인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스크럼 마스터를 중심으로 팀원들과 전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면 세부적인 계획회의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매겨진 사용자 요구사항 목록인 제품 기능 목록에서 개발 항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또 팀원들은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스프린트 계획 회의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뭐 기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뭐 이렇게 요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일일 스크럼 회의를 한번 볼게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 부분인데요. 일일 스크럼 회의는 스프린트 기간에 이제 매일 하는 회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긴 한데 뭐 한번 간단하게 뭐 특징을 좀 읽어보고요. 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이 방법론을 채용을 했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매일 하는 거고 서서 하고 약속된 시간에 한다. 어떤 역동성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짧게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짧게 하고 뭐 매일 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주 전문성이 높은 멤버들 사이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진행 상황만 점검을 하는 거죠. 스프린트 작업 목록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모든 팀원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어제 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오늘 할 일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어려운 점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완료된 세부 작업 항목을 완료 상태로 옮겨서 스프린트 현황판을 업데이트 하고요. 개별 팀원에 대한 진척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남은 작업량을 소멸 차트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1일 스크럼 회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스크럼을 짜듯이 뭐 한 10명 이내에 아주 그러니까는 퀄리티가 높은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 스크럼 회의에서 스크럼 마스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일 스크럼 그 팀의 PM이라고 하는 스크럼 마스터, 뭐 우리가 뭐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팀원들이 개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개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진행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 차트에 그날의 남은 작업량 표시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데일리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의 양을 목표치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현황판인데요. 타스크 보드라고 하는데요. 개발팀의 개발 현황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스프린트 단위로 나눴다고 할 때 할 일, 진행 중인 거, 완료인 거 이런 현황판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소프트웨어 품질 원고를 작성하고 소멸 차트를 작성한다. 이런 형태로 타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스크 보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제품인데요. 피니시드 워크인데 모든 스프린트 주기가 끝나면 제품 기능 목록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프린트 검토회의인데요. 스프린트 검토회의는 하나의 스프린트 반복 주기가 끝났을 때 생성되는 실행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작은 단위가 작은 단위로 우리가 기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 주기가 2, 4주가 끝났다. 그러면은 실행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했는지 작업 진행과 결과물을 확인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럼 팀은 스프린트 동안에 작업한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시연하고 요구사항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점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요. 이때 스크럼 마스터는 스프린트 동안 잘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개선할 사항 등을 찾기 위한 회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가능한 한 4시간 안에 마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회고를 보면요. 레트로스펙티브인데요. 회고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프린트 회고는 그동안 스프린트에서 수행한 활동과 개발한 것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은 없는지, 그리고 팀이 정한 규칙이나 표준을 잘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때 팀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찾아서 더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회의가 아니므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정도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정 속도와 실제 속도를 비교해보고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그러나 프로세스 품질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포 목록이고요. 릴리스 백로그인데요. 이 릴리스 백로그는 배포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포 목록은 제품 기능 목록의 항목 중에서 이번 배포본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포 목록을 작성하면 이번 배포본의 개발 범위와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배포본의 기능과 내역, 그리고 시기, 스프린트 주기, 배포 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작업 기간과 뭐 스프린트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록은 여기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은, 목록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부분들이 제품 기능에 대한 목록이겠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구현 목록인데요. 작업자를 지정하는 진척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이겠고, 다음이 배포 목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언제 어떻게 완성을 하고 배포의 예정일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이제 책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포의 날짜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스크럼 방식의 진행되는 절차를 한 번에 좀 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을 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구현 목록, 제품 기능 목록을 가지고 이제 스크럼 마스터가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개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프린트를 수행을 하는데요. 스프린트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1일 스크럼 회의를 하고요. 스프린트 개발을 하고, 스크럼 회의를 하고, 스프린트 현황판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 차트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스프린트 개발을 완료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프린트 개발 완료는 실행 가능한 최종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스프린트 완료 후에는 스프린트 검토 회의를 하고, 스프린트 회고를 하고, 그리고 스프린트 두 번째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하고 우리가 잘 보면은 제일 앞에 봤던 내용들이죠. 요렇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우리가 그랬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제품 기능 목록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하는 거죠. 스프린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크럼 마스터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 회의 할 때는 구현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구현 목록 작성을 하면서 스프린트를 많이 쪼개는 거죠. 스프린트 수행을 할 때는 1일 스크럼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수행을 하는데 1에서 4주 동안 계속적으로 쉼없이 달리는 형태이겠죠. 그래서 스프린트 개발하고 1일 스크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현황판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 차트를 표시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네 번째가 이제 스프린트 개발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프린트 검토 회의와 회고,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스프린트가 이제 이런 형태로 스크럼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롤들을 조금 주요한 사람들의 롤을 보면은 제품의 책임자가 하는 역할은 제품 기능 목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매기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고요.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품 책임자는 프로덕트 오너인데
스프린트 계획 수립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스크럼 마스터 부분인데요. 제품 책임자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업무를 배분만 하고 일은 강요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 프로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스크럼 팀이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도록 지원을 하고요. 개발 과정에 방해될 만한 요소를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럼 팀원은 보통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도출하고 일을 구현합니다. 그 기능을 작업 단위로 나누고 일정이나 속도를 수정해서 제품 책임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제품 책임자에게 시연을 하고요. 매일 스크럼 회의에 참여하여 진척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스크럼 방식의 장점입니다. 스크럼 방식의 장점을 보면은 일단은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반복 주기마다 생산되는 실행 가능한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겠죠. 그리고 스크럼 이제 실제로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일일 회의를 통해 갖고 팀원들 간의 신속한 협조와 조율을 하죠. 일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 회의 시에 직접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발표하고 이런 업무 집중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발 방법론에 비해서 단순하고 행동지향적이죠. 실천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크럼 마스터의 능력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통해서 신속하게 목표와 결과 추정이 가능하고 목표에 맞는 변화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크럼 방식의 단점인데요.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기가 끝날 때마다 실행 가능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많아지면 그만큼의 작업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일 스크럼 회의를 15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스크럼 방식에서는 1일 스크럼 회의를 15분 정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5분의 약속이 지켜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지켜지지 않을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의가 길어져서 작업 시간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투입 공수 불측정에 따른 효율성 평가가 불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투입 공수가 이제 실제로 대부분 개인의 일량들을 당일 매일 체크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공수에 대한 측정 자체가 측정을 하기보다는 그 결과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품질 평가가 불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고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스프린트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품질 평가를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의 정도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스크럼이나 애자일 메소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요하는 멤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작업을 베이스로 이런 방법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 인력들이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의 이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환경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형태의 멤버들은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좀 많은 그러한 형태의 대가를 받는 것도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럼, 그러니까 우리가 애자일 메서드를 가지고 두 차시에 나눠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길게 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요 애자일 메소드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 내용들이 나오고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명확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세계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